이무는 순식간에 키드를 마무리 지은 이후 곧바로 로우를 제거하려 하였지만 조로가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진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였고, 이 둘의 충돌은 워낙 강력했기에 900년간 세계 정부의 상징으로서 유지되었던 판게아성의 기둥들이 파괴되며 판게아성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샴블지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가까이 다가가 역습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로우의 능력은 일시적으로 삭제된 상태였고, 로우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다시 한번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그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로우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을 느꼈고, 조로 역시 인상을 찌푸리며 이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조로와 로우의 견문색 패기가 상실되게 되었고, 이는 샹크스의 견문사회와 같은 원리의 기술이며, 이무의 견문사회는 샹크스의 견문사회보다도 더 넓은 범위의 통제 범위를 가졌으며 더 많은 대상의 견문색 패기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조로와 로우는 이무에 의하여 견문색 패기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무는 섭리의 눈을 사용하였고, 조로와 로우는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밝은 빛을 목도하였고, 패기가 약했던 로우는 양눈이 타들어가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간신히 눈을 떴으나 조로의 눈앞에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한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빛덩어리만 있을 뿐 이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내 침착하며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이무의 공격이 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무의 공격을 쳐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무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급 실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로우는 이무의 공격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였고, 로우는 이무의 공격을 허용하며 전신이 불타버리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로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로우와 키드가 순식간에 리타이어된 이후 조로는 홀로 이무와 마주하게 되었고, 조로는 이무의 절망적인 강함에 놀라며 이 정도로 강한 녀석이 있다니, 매눈 대머리 오로성 그놈들을 넘으면 세상의 정점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었군 이라고 생각하며 이무를 사상 최강의 적으로 간주하며 여차하면 목숨을 걸어 동기어진할 각오까지 내비칩니다. 그리고 이무는 확실히 어중이 떠중이와는 다르군, 롤러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만큼은 키드, 로우와는 격이 다름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판게아성에 준하는 거대한 창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무는 신에게 대적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니놈들 역시 마찬가지일 터 라고 말한 뒤 성창천지멸화를 사용하였고, 롱기누스의 창이 서서히 조로에게 다가오며 천지의 모든 것을 흡수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일시적으로 빛마저 흡수하였기에 판게아성 근처가 암전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한 뒤 천지의 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자연마저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기술인가. 하지만 다행히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기술은 아니군. 저 멍청이 둘부터 치우고 맞선다 라고 말하며 롱기누스의 창이 지면에 닿기 전에 로우와 키드를 먼저 멀리 보내려 하였고, 그 순간 로우가 간신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조로는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하겠다, 니놈들은 멀리 도망쳐라 라고 말했고, 로우는 무거운 짐을 넘기는군, 무리하지 마라 롤로노아야, 밀집 모자라면 분명히 저 녀석을 날려버릴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샴벌지를 사용하여 키드를 데리고 멀리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게아성 근처는 이무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무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우의 악마 열매 능력을 봉쇄시킨 뒤 티치의 클로우즈처럼 로우와 키드를 빨아들여 버렸고, 로우와 키드는 조로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당황하며 기척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롱기누스의 창이 지면에 거의 닿기 직전까지 놓였고, 조로는 우선 이무의 성창천지멸화를 막아내기 위하여 자신 역시 천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참수제와 이무의 성창천지멸화가 충돌하였고, 판게아성은 물론 마리조아 전체에 영향이 가는 엄청난 위력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순간 마리조아에 보관되어 있던 고대병기 플루톤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가게 되며 이는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무의 성창천지멸화와 조로의 천지참수제가 격돌한 뒤 이무가 구현화시킨 롱기누스의 창이 사라지며 조로가 마치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조로의 전신에는 성스러운 빛들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의 원천은 이무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조로는 생명력을 꽤나 흡수당하며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롱기누스의 창만이 소멸되었을 뿐 큰 충격을 입지는 않았고, 이무는 서서히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로는 괴물같은 녀석이군, 니놈을 상대하려면 지옥의 왕이라도 되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며 웃음을 지었고, 이무는 신의 앞에서는 지옥의 왕 따위도 소용없다, 조이보이 이후 이 녀석이 처음이다, 내게 내 상을 입힌 녀석은 말이지 라고 말한 뒤 조로를 키드와 로우를 보내버린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신로가 폭발을 일으키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자신의 감겨있던 왼쪽에 눈을 뜨며 한 차원 높은 경지로 각성하게 되었고, 조로의 패기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
마침내 도신류마의 경지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데 성공하였고, 도신류 역시 조로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조로를 위해 도명을 바칠 각오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엠마는 순식간에 조로는 물론 이무의 패기마저 빨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죽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상하게 미칠듯이 기운이 넘친다. 와라 세계정부의 왕, 2차전 시작이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조로와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우타가 아카이누로부터 샹크스를 구해낸 뒤 샹크스 구하러 왔어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타 여긴 왜 온 거냐, 니겐 위험하다고 라고 말하며 급하게 우타에게 달려가 우타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를 쓰러뜨린 키자루가 나타나 곧바로 샹크스를 걷어차버렸고, 샹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르는 부녀 상봉인가, 감동적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비극인 것 같네. 빨간머리 샹크스, 세계 최고의 가수 우타, 부녀가 한자리에서 죽게 생겼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우타 엘레지아 사건 때 죽여뒀어야 됐는데 라고 말한 뒤 견시농련을 사용하여 우타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눈을 지그시 감은 뒤 샹크스와 루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죽으려 했던 목숨 이제 와서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말한 뒤 금단의 노래인 토토무지카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대의 마왕 토토무지카가 레드라인에 나타났고, 우타의 노래를 들은 상당수의 해군과 해적들이 우타월드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키자루는 귀를 막으며 이에 대응했으나, 아카이누는 결국 저놈을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보르살리노, 내가 우타월드로 들어가겠다. 이놈이 현실 세계에서 지원을 부탁한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조심하라고 사카즈키, 친구를 또 잃고 싶진 않으니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아카이누답지 않게 웃음을 지으며 다녀오지 형제여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귀를 막은 양손을 떼고 곧바로 우타월드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토트무지카를 제압하지 못하면 결국 우타는 죽게 될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키자루는 샹크스를 쳐다보며 니 놈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눈앞에 괴물이 우선순위인 것 같네 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샹크스를 놓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샹크스는 키자루의 의중을 눈치채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대피할 준비를 마치며 키자루, 아카이누, 적이지만 이번만큼은 한 여자의 아비로서 부탁하네. 부디 토트무지카를 무찔러주게 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철룡인 출신이 아니랄까봐 어려운 미션을 주는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복수한 뒤 곧바로 이들로부터 대피하며 우선은 빨간머리 적단과 합류하여 우타를 효율적으로 구해낼 작전을 세웁니다. 오로성은 알라바스타에서 루피, 조로, 키드, 로우와 격돌한 이후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기에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었고, 잠시 알라바스타에서 머무르며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로성 전원은 모두 몸을 거의 다 회복하는데 성공하였고, 오로성은 이무에게 통신을 걸었으나 이무는 한창 조로와 격돌 중이었기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워큐리는 이무님까지도 나선 것인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한치가 시급한 상황이로군, 앞서 세운 작전대로 움직일 수밖에 라고 말했고, 마스는 이번 전쟁이 부디 마지막이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곧바로 출격하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와 마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며 세계정부를 지원하고자 하였고, 나스조로와 피터는 적절한 섬에 대기하며 혹여나 대피할 밀짚모자 루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어인섬으로 향하며 해적들이 어인섬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오로성 전원은 곧바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만 이들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에 기동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이동하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피치는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하였고, 시키는 이제 무얼 할 생각이지, 밀짚모자 루피가 마리조아를 침공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한데 말이지, 니놈 역시 마리조아로 향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만 이미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은 아수라장, 그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지. 우린 패자를 쫓는 승자를 노린다. 어떤 쪽이 승리하더라도 패자 쪽은 도주를 택할 것이고, 마리조아에서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레드라인, 어인섬 단 두 곳이다. 레드라인은 한창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 미리 자리를 잡고 주둔하는데 용이하지 않지. 하지만 어인섬은 어인들조차 없는 완벽한 빈집, 미리 주둔하고 있다면 분명 누군가가 나타날 테다 라고 말했고, 시키는 누가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지, 괜히 체력만 빠지는 게 아닌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티치의 능력이라면 능력자가 나타나면 열매를 사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점급 능력자의 열매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테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바로 그거다.
4개의 능력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만 나의 부하들 중 아직 비능력자는 많아. 또한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 자연계 악마 일매나 환수종 악마 일매 능력자를 사냥한다면 우리의 전력은 매우 강해진다 라고 말하며 어인섬으로 향해 미리 대기한 뒤 그곳에 나타나는 악마 일매 능력자를 사냥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시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세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법이지. 그래, 그것이 진정한 해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블이 에이스, 루피 등과 함께 마리조아에 침공하며 포보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포보스와 위블은 처절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주변의 건물들을 박살내가며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성지 마리조아가 이 이상 파괴되게 둘 순 없다. 하지만 저 괴물 녀석을 무슨 수로 빠르게 제압한다는 건가?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빠르게 제압하지 않으면 성지 마리조아가 큰 피해를 입지만 달리 위블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곧바로 오늘도로 포보스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포보스는 무장색 필기를 눌러 피해를 최소화시킨 뒤 용용일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인수용으로 변신하였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앞발조차도 거대해진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위블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위블은 엄청난 괴력을 선보이며 포보스를 공중으로 높게 들어올린 이후 포보스를 멀리 던져버렸고, 충격의 여파로 건물이 무너졌고 포보스는 건물에 깔리게 됩니다. 포보스와 위블의 대결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연이은 강자들의 대결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위기를 직감하며 더 이상 지속하면 위험하다고 내 본능이 말해주고 있다. 이 이상 전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선 도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생각하며 위블을 따돌린 뒤 신의 함선 쪽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마열매 능력을 해제한 뒤 역시 강하군, 흰 수염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았어 라고 위블을 칭찬하며 위블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려 하였고, 위블은 매우 단순했기에 포보스의 칭찬에 넘어가며 보는 눈은 있구만. 언젠간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야. 아직은 좀 멀었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포보스는 채를 사용하여 위블에게 접근한 뒤 그래, 흰 수염이라면 이딴 작전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위블의 턱에 혼신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잠시 위블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린 뒤 곧바로 신의 함선을 향해 도주하였고, 위블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공룡자식,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포보스를 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위블을 막아서며 위블, 무리해서 쫓을 필요 없어. 어차피 저 녀석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못할 거다. 이미 다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더군. 각설하고 우린 루피와 동료들을 엄호할 준비를 해야 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다고. 조만간 마리조아에서의 1차전이 끝날 거다.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곳에 합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출을 위해서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주변 지형을 살피며 우선 지형 파악을 해두는 게 우선이겠지. 그리고 곧바로 사이퍼폴 근위병들을 제압한다. 특히 근위병들은 쓰러뜨려도 끝이 없군. 나는 가봐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으니 여기 근위병 사이퍼폴을 너에게 맡기마 라고 말했고, 위블은 알겠어, 맡겨도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우선은 상황을 살피며 차분히 2차전을 준비하려 합니다. 스모커는 해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레드라인으로 합류하여 하였고, 근처 섬에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압도적인 강함을 선보이며 버기를 제외한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미 섬 전체가 연기로 둘러싸여져 있었으며 스모커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버기는 섬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모커가 버기를 찾아냈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기는 실성하며 젠장, 이 귀신 같은 자식, 도대체 이 빌어먹을 능력은 뭐냐고 라고 소리쳤고, 스모커는 사왕 천냥광대 버기, 세간에서는 해적왕 밀짚모자 루피를 제외한다면 이 녀석이 가장 강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더군.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 이 녀석에게 사왕이라는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울컥하며 닥쳐라 연기 자식, 이놈 역시 로그타운 당시에만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말한 뒤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곧바로 연기와 함께 몸을 재생하였고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스모커는 버기의 능력을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버기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스모커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왜 발악하는 거지? 이 녀석이 이곳에서 달아나게 될 가능성은 0%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지 그래. 라고 말했고 버기는 세상에 0%는 없다고 라고 말한 뒤 분명 처음에는 비슷했다. 샹크스와 나도 로제 적단 견습 시절엔 비슷했었지. 밀짚모자 오렌지 마을에서 봤을 때만 해도 루키에 지나지 않았던 녀석이었어. 스모커 저놈도 마찬가지. 로그타운 아니 정상결전 때만 하더라도 평범한 해군에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모두 세계를 호령하는 강자가 되었어. 왜 나만 그대로인 거지? 로저 선장님도 레일리 부선장님도 오뎅씨도 나의 자질을 인정해 주었는데 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 애초에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경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보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다시 암차례 각성하게 되었고 버기의 기량이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곧바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모커를 동황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스모커는 얼굴에 얕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저놈 무언가 달라졌다. 극한으로 내몰리며 심신의 변화가 생긴 것인가? 라고 말하며 버기가 확실히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파여진 지형과 무너진 나무들을 보며 아니야 고작 지형을 파고 나무를 벤 정도가 아니다. 산과 바다가 동황나고 있다. 라고 말하였고 버기의 능력으로 인하여 산과 바다가 동황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의 능력에 떨떠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전의를 상실하진 않았고 연기 자식 이 녀석을 잡고 샹크스 밀짚모자 다시 그들과 경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며 주변 사물을 모조리 동황낼 정도의 실력으로 변하였고 스모커의 연기마저 동황낼 수 있게 되었기에 무장색 폐기 없이도 자연기 악마 열매 능력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연기가 동황나며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남는 것을 보며 자연마저 동황내는 힘이라는 건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악마의 열매는 사용하기 나름이군. 밀짚모자 천냥광대 이스트블루 시절에는 장난같은 능력을 미루어 설쳐대는 애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밀짚모자는 고사하고 천냥광대 녀석도 꽤나 위협적인 능력을 터득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악마 열매의 기본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버기는 동황동황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며 스모커에게 공격이 닿게 되자 꽤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앗 하하하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한 뒤 스모커의 다리를 동황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견무색 폐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다리를 연기화시키며 버기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공중으로 튀어올라 순식간에 버기에게 접근한 뒤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버기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버기의 목을 짓누르며 제법이었다만 아직 기초 실력이 부족하군.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와 기초 실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버기를 생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웃음을 지으며 그런 것 따윈 알고 있다고. 하지만 스모커 방심하지 않았나?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그제서야 버기의 왼팔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버기의 왼팔이 날아왔고 버기의 왼팔은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특제 버기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우산 삼아 폭탄을 피한다. 젠장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끌어안으며 스모커를 방패로 삼아 폭발을 피해내고 스모커는 특제 버기탄을 사용하여 제압하려 합니다. 버기는 나름 머리를 굴리며 스모커에게 정타를 넣는데 성공하였고 특제 버기탄은 스모커의 등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그대로 기절하여 버렸고 스모커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특제 버기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녀석이 사왕이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버기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와 히나에게 연락하여 크로스길드 전원을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였고 스모커는 곧바로 로쿠규에게 통신을 겁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한창 사보와 격돌 중이었기에 스모커의 통신을 받지 않았고 스모커는 타해군 몇몇에게 통신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타시기에게 타시기 너는 히나와 함께 크로스길드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해라. 나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한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이크에 탑승하여 레드라인으로 직행합니다. 루피는 겐타이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퀘이사와 대치하게 되었고 퀘이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선제 타격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단숨에 퀘이사가 오로성에 준하는 강자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루피는 이 녀석 그 괴물들 정도인가? 멧돼지 녀석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오로성과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위라고 봐도 무방한데 라고 생각하며 퀘이사의 실력이 워큐리를 제외한 오로성 정도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오로성 전원이 덤비더라도 루피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루피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루피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전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온전히 전력을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루피는 겐타이와의 대결로 인하여 복부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혈마의 저주로 인하여 피의 흐름이 뒤바뀌며 기량이 약소하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페이사는 루피의 기량이 떨어진 것을 단번에 파악하며 겐타이 해줄 만큼 해주었군. 허나 나 역시 드래곤이라는 녀석과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그대로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매우 빠른 속도로 퀘이사에게 다가온 뒤 니시시시 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발버둥 쳐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나는 쌍디를 구하러 가야 해. 당장 비켜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기관총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꽤나 충격을 입었지만 곧바로 우주의 기운을 사용하여 상처를 회복한 뒤 천왕성 투하를 사용하여 실제 천왕성만큼은 아니지만 마리조아보다 거대한 천왕성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중력의 힘을 사용하여 천왕성을 압축시키기 시작하였고 천왕성은 판기아성 정도로 압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왕성이 압축되며 천체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질량의 크기는 그대로였기에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하며 압축된 천왕성이 루피를 향해 날아왔고 후지토라의 운석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위력의 천체가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천왕성 투하의 위력을 어느정도 예측하였고 곧바로 거인화에 돌입하며 크기가 수십 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던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퀘이사의 천왕성 투하를 막아섰고 루피의 주먹과 천왕성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이 천왕성을 부숴버렸고 천왕성의 파편이 마치 비처럼 성지마리조아에 떨어지게 되었고 성지마리조아의 건물 대부분이 박살나버립니다. 또한 천왕성의 파편 일부가 주변의 섬들로도 떨어졌고 레드라인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이들 역시 천왕성의 파편에 깔리거나 직격탄을 입으며 쓰러졌고 루피와 퀘이사의 대결은 섬 하나를 넘어 주변의 섬까지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퀘이사는 무너져가는 마리조아를 보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던 간에 900년간 정점의 상징이었던 마리조아는 붕괴되겠군. 분명 이무 녀석이 책임을 물을 텐데 더 이상 내가 관여했다간 화살이 내게 돌아올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허탈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퀘이사의 말대로 마리조아는 거의 다 부서져가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지금도 전투는 이어지고 있기에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이 패배할지언정 최소한 마리조아는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퀘이사는 루피와 꽤나 공방을 주고받은 뒤 루피에게 밀짚모자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네 녀석이 무장색 패기로 저항한다면 무용지물인 제안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지 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퀘이사는 말을 이어가며 달에서 싸워본 적 있나 라고 물었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 달? 하늘에 있는 달? 이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그 달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달과 같은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지. 이 녀석이 무장색 패기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이동 가능하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곤 있었으나 루피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저 녀석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긴 하다만 거절한다면 내게 승산은 0%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니시시시 달이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나에겐 쌍디를 구하는 게 더 급해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듯 했고 퀘이사는 만약 달에서 나를 꺾으면 쌍디라는 녀석이 어디 붙잡혀 있는지 알려주마 라고 딜을 하였고 루피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좋아 달로 가보자고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우주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과 루피를 달로 이동시킵니다. 마르코는 성지마리조아에서 로브루치와 격돌하게 되었고 루치는 동물계 악마 일매 각성을 이뤄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기량적으로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마르코에게 다가와 유광권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곧바로 화염과 함께 복부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한 이후 아프다고 요잉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화가 난 로브루치는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마르코의 화면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빠른 속도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봉황인을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충격파를 날렸고 로브루치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는 마르코의 공격의 시작에 불과했고 마르코는 빠른 속도로 로브루치에게 접근하여 옹글을 사용하여 루치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어게인에서 겪은 키자루와의 대결, 불과 어둠에서 겪은 아오키지와의 대결, 제2의 정상결전에서 겪은 카이도우 킹 등 밀지모자 일당의 위기에서 겪은 후지토라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있으며 그간 바삐 움직이면 나도 성장한 것 같구만 요이 라고 말한 뒤 로브루치는 이제 자신에게 위협이 되질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기량적으로 이미 구해군대장에 근접한 상태였고 신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을 만큼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마르코는 고질적으로 자신의 약점으로 평가받다 공격력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태였고 마르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푸른 화염과 함께 방출하는 기술의 청화무파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가며 뭐냐 이 위력은 분명 공격력은 약하다는 평을 받던 녀석인데 라고 소리칩니다. 마르코는 로브루치를 빠르게 마무리 지은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청화무파를 맞고 날아간 로브루치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로브루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브루치는 악마 일매 능력을 통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라 마르코의 목덜미를 노렸고 마르코는 불사항공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아직 로브루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로브루치는 강화직원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회복력만큼은 사왕조차 한 수 접을 정도이며 회복에 특화된 능력을 갖췄기에 상처를 곧바로 재생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만 포기하는 게 어떻냐요이 무의미한 저항만 길어질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닥쳐라 해적과 협상할 마음 따윈 없다. 난 언젠간 밀짚모자를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너 정도에게 패배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소리지. 죽은 흰수염이 오더라도 나를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조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밀짚모자 아버지는 고사하고 우리 해적단의 신입도 못 잡을 것 같은데 과한 자신감이구만 요이 라고 말한 뒤 신흰수염 해적단의 신입인 위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봉황인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최대른 유광권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합니다. 마르코와 로브루치의 메인 공격이 한 차례 충돌한 뒤 이후에도 마르코와 로브루치는 공방을 주고받았고 꽤나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체력적으로 로브루치에게 우위를 보였고 로브루치는 지회무신을 사용하여 인수형의 근육으로 비대해진 상체를 줄여 파워를 줄인 대신 속도를 상승시키고 지회를 최대화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대장 사원과 싸워왔던 마르코에게 로브루치의 강화된 속도는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되려 공격력만 줄어드는 최악의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승부수를 띄우기 위하여 푸른 불꽃을 실체화시킨 뒤 곧바로 로브루치의 하반신을 태워버렸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접근한 뒤 수건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복부를 공격하나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로브루치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킨 뒤 곧바로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브루치는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푸른 불꽃과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하여 한 번에 방출하는 기술인 청화폭렬 방출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로브루치는 전신이 불타고 부서지는 중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마리주아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우타가 샹크스를 구해내기 위하여 토토무지카를 소환한 이후 아카이누는 토토무지카를 무찌르기 위하여 키자루에게 원래의 세계의 지휘권을 이양한 뒤 자신은 홀로 우타월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우타월드 내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순식간에 은표 병사들이 아카이누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은표 병사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린 뒤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키자루와 소통하며 우타월드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르살리노 바깥의 상황은 어떻지?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확실히 고대의 마왕답군. 등장만으로 레드라인의 해군뿐만 아니라 해적들까지 많은 이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한 섬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우선 이 괴물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다. 해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토토무지카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같은 부위를 타격하며 충격을 주는 것. 내가 먼저 신호를 주면 곧바로 공격을 개시해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심지어 해적 몇몇은 토토무지카를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여 토토무지카를 보호하거나 토토무지카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해적들의 일부가 토토무지카의 부하를 자처하며 해군을 공격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 해적들도 함께 죽여버린다. 보르살리노 악을 용서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토토무지카에게 달려들었고 키자루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느끼며 해군들에게 자신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곧바로 토토무지카를 공격하기 위하여 날아갑니다.